교인바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전지역 인천 시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시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앞서 3부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중간에 못 들었는데요. 이번 2차 4강 뭐 결정과 관계없이 조기 대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겠죠. 뭐 홍보 효과라든지 몸값이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후보 뭐 하나 꼽자면 어떨까요? 사실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없다고 봤는데 앵커님 말씀하셔서 광고 나가는 동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은 몸값이 좀 많이 올라갔다고 좀 평가. 이미 많이 올라갔죠.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최종 후보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시각보다는 그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 세 분의 이제 방향이 정치적 향방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더 사실은 관심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당 대표죠. 전 대표요. 과연 2위 안에는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들어야 존재감이. 그런데 이번에 등수 발표는 안 하고 뭐 4위까지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 발표하니까 최종으로. 최종 그래도 대선 후보가 되느냐? 대선 후보는 안 되더라도 2위까지는 돼야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로 2위 안에 못 들어가면 내년에 다시 대구광역시장 출마하는 부분도 어렵지 않겠나 가도에도 조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늘 4위 안에 들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앞으로 정치를 이어갈 수 있을지까지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처지에 이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그게 오히려 저는 관전 포인트고요. 뭐 이철우 지사나 뭐 유종복 시장님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보통 그 시민들이 다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내년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다라고 아예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대선에 출마했다고 해서 그런 뭐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 예를 보면 우리 그 안상수 전 시장님 대선 후보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강화 군수 보궐선거 때까지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끝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오히려 차라리 그 인천시장의 역할을 충실히 더 잘했으면 내년 지방선거 출마 때 오히려 그게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유종복 시장에 대한 이번 홍보 효과는 별로 없었을 거라는 평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대권 후보로 선정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시는 것 같으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김문수, 홍준표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됐으면 개인적으로는요. 그래도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됐으면은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김문수 조금 홍준표. 지금은 유리해 보이는데요. 아직 시간이 더 있으니까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그 뭐 흥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그 최종적으로 최종 후보가 되시는 분이 이게 단순한 수치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최종 후보가 되시는 분이 흥행을 이끌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분이 최선을 다해서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저 역시도 또 지역에서 또 열심히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통틀어서 후보들 공약 좀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의원님께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여야 할 것 없이요. 상관없습니다. 좀 눈에 띄는 공약 뭐가 있을까? 뭐 괜찮은 공약 이건 정말 획기적이다. 아니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용창 의원님 뭐 어떤 공약 한번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지금 대통령 공약 중에서 민주당에서 지금 충청권의 국회 세종시 의사당하고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언론에도 나왔고요. 또 그 김동연 후보께서도
취임 당일부터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 당일부터 세종시에서 뭐 일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게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충청도지사 출마도 아니고 세종시장도 출마도 아닌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출마하는 건데 그럼 과연 세종시의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뭐가 좋은 것인지 대통령 직무실을 옮기는 게 꼭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어디에다 옮긴다 하더라도 그게 우선인 건지 대통령이 열심히 일하는 게 우선인 건지 좀 거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누가 봐도 충청권 표심 잡기로밖에 보이지 않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그런 공약들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일 어디에서 하겠다가 중요한 게 학생이 공부를 집에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독서실에서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책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거는 좀 바람직한 공약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용산으로 직무실 윤석열 대통령 옮긴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전 사실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어디에서 직무를 보든 정말 국민을 위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장소를 옮긴다는 거는 이거는 특정 지역의 흥행을 이끌기 위한 그런 의도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 3명이 다 공익에 대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김병주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어쨌든 세 분 전부 그 광역 단체장을 하시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세종시로 이제 어쨌든 국회가 됐던 대통령실이 됐던 이전한다는 거는 어쨌든 정부 종합청사가 세종에 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중간 정도의 지리적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KTX라든지 이런 좀 교통 들이 발달돼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어쨌든 뭐 국토 전반적인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랬을 때 기존에 또 수도권에 또 다른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스럽게 그런 충격을 좀 완화하면서 추진을 해야 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또 자치분권 얘기들이 많이 좀 나오던데요.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91년도에 이제 광역형 기초의원을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95년도에 이제 광역단체장, 뭐 군구의 장을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앙정부가 뭐 예산 권한이나 이런 정책 권한을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각 지역에 맞는 좀 정책을 펼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치분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공감하는 그런 공약사항이라고 보고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말씀하신 특이한 좀 공약이 있습니다. 모두 징병제, 남자 여자 모두 군대를 가야 된다.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군인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 가야 된다. 그 좀 황당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이제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냥 막 던지기식 공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여성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는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거를 뭐 징병을 강제로 한다는 거는 다르고요. 지금 청년들을 저희가 징병제에 의해서 청년들이 군대에 가는 것조차도 어쨌든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청년의 본인의 입장에서도 그 시간에 좀 아까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배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성분들까지 강제 징병하면 군 시설부터가 엄청나게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개조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보다는 모병제를 같이 겸하는 지금 현 정병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정복 시장님이 급하긴 급하신 것 같아요. 막 던지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정복 시장의 그 자치 분권에 대한 강조를 하잖아요. 분권 개헌을 얘기하면서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정복 시장이 전국도 시도지사 협의회 또 회장도 하시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주장하셔야 되겠죠. 자치 분권에 대해서는 뭐 괜찮은데. 남녀 모두 징병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하는 얘기고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용창 의원님 뭐 또 하실 그 공약 이거 좀 문제점 지적할 만하신 거 있으세요?
저는 지금 공약들 나온 거 중에서 지금 이제 뭐 대선 자체가 탄핵 이후 갑작스럽게 이제 뭐 치러지고 예견은 뭐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예견 자체도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이 지금 치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나오신 분들께서 정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공약들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뭐 정치적인 베테랑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오히려 보편 다수의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면 아무리 식자들처럼 얘기하는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충청권 뭐 세종시 의사당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과연 이것이 더 중요한 건지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건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빗댄다고 하면은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간에 이제 반 이재명을 기치로 내걸고 중도 보수 주자들이 연대하는 뭐 반명 빅텐트론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지를 않은 상황이고요. 또 중도 표시만을 갖고 있다는 오세훈 시장도 이제 참여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반 이재명 그리고 반명 빅텐트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 번씩 의견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김용주. 네. 우선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온갖 방법과 수단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저는 그 빅텐트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8명 후보도 서로 싸우고 있는데 빅텐트가 만들어지겠느냐. 그리고 그럼 누굴 선두로 해서 빅텐트가 만들어질 것이냐.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인의 성향과 그리고 지금 상황을 비춰보면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만들어지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게 이용창. 네, 저는 이거 좀 워딩을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 이재명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면 얼핏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을 무조건 반대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인천시의 교육위원장이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좀 빗대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뭐 어제 언론에서도 뭐 조그맣게 나왔는데 일부 여고 학교에서 교사가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언론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과자도 아니고 큰 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에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현직 전과 4범이고요. 그리고 10개가 넘는 지금 그 혐의를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이고요. 과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전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본인이 권력은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된다고도 그런 뉘앙스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스스로가 나가서 그 재판 다 받으실 거라는 절대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지금도 뭐 재판 지연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 이재명이 그냥 단순히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은 후보여서가 아니라 또 그런 얘기도 굉장히 거만하고 자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투표 직전까지도 투표소 가기 전까지도 얼마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는 것보다는 분명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 후보감으로서는 전혀 아니라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냥 무작정적으로 이길 것 같은 후보여서 반대한다 이건 전혀 아니라고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소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박정희 독재, 전두환의 쿠데타,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군인을 동원해서 총칼로 해서 억압하고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윤석열의 내란, 그거에 비하면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세 발의 저는 피라고 봅니다. 한 가지 다른 게요.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박정희 쿠데타 뭐 어떻게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뭐 전두환 대통령 다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내란은 지금 뭐 내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행 중인 거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내란죄도 아니다 말할 저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탄핵까지 당했고요. 예. 헌재에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유일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현 전과자이고 12개의 혐의를 10개가 넘는 혐의를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이재명은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은 와중에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그동안에 김명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엄중한 심판을 다 받았고요. 예.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걸 잘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는 6월 3일날 다시 앞으로의 대한민국 이끌어갈 대통령 선거, 예. 대통령을 뽑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그럼 과거에 이런 일들이 또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신중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거든요.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들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급부상을 하고 있고 홍준표, 나경원 이분들 대부분 뭡니까? 그 내란에 동조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찬탄파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그거보다 더 큰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 얘기도 이 그래서 말씀도 저는 그나마 합리적 보수 성향을 가진 한동훈 후보가 낫다라고 저는 평가를 찬탄파가 하는 아니죠. 거고요.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분들이죠. 예. 아니 애당초 그 투표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거나 부결 투표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반탄파들. 그리고 또 옹호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문수 지금 전 노동부 장관이 제일 급부상한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국회에서도 사과하라고 사과하지 않았고 끝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기 때문에 지금 급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뭐 국민들 당원들이 지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도 제가 그런 차원으로 본인들이 좀 본인 스스로가 그 점에 있어서 냉정하게 본인을 돌아보고 좀 판단하고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김문수 대표와 지금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수 후보님이나 또 아까 나경원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든 하신 행동들이 무조건 옳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전혀.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윤석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누가 그래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는지는 저는 알겠습니다.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반명 빅텐트론 얘기를 하니까요. 불이 붙네요, 두 분이. 이 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요. 다른 얘기 할 시간 없을 것 같고요. 각각 한 30초 정도씩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대통령 후보를 각 당에서 좀 뽑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여야를 떠나서 이런 덕목이 필요하지 않겠나, 한 말씀씩 더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어떤 특정 정당의 대표를 뽑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을 뽑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대한민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거고, 이거는 꼭 전문 지식이 아니어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많이 놓여져 있고, 실제로 현실의 삶 속에서는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해결해 나갔다고 설명해 주시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신뢰를 주고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네. 국민들이 왜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후보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저는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극단적인 어떤 사고를 가진 분보다는 보편적인 사고와 가치를 가진 분이 저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취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